자, 3교시 성공 창업을 위한 문화 콘텐츠 이어 활용 11주차 3교시입니다.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네요. 혼자 좀 떠드는 게 재미는 없지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3교시니까 좀 집중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헬스케어 플랫폼 앱 가장 빠르게 변화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다이얼록. 요거는 간질 환자들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센서를 몸에 부착하고 있으면 간질 발작이 시작되었을 때 이를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알려주고, 또 가족들은 환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발작이 없더라도 매일의 일상적인 기분이나 약물 치료 데이터를 조회할 수도 있는 거죠. 센서의 밑면에는 밴드와 같이 몸에 쉽게 붙을 수 있고, 또 윗면은 잉크로 된 스크린이 있어서 간질 발작이 시작되면 경과 시간을 표시해 주는 거죠. 이러한 간질 발작 그 경과 시간은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미국만 해도 300만 명이나 되는 간질 환자가 있는데요. 다이얼로그와 같이 특성 만성 질환에 특화된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겠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 2차적인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또 혹시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 하더라도 더 큰 피해를 조기에 막을 수 있다는 상당히 상용화되고 또 인기를 끌 수 있는 꼭 필요한 웨어러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 위쪽에 있는 위스트 밴드네요. 요거는 정신 건강에 초점을 맞춘 웨어러블 기기고요. 사용자의 행동과 위치에 따른 건강 데이터들을 추적함으로써 시간대, 장소별로 스트레스 수위와 활동량을 측정해주는 기기입니다. 센서는 심박동수와 피부 표면 전류 흐름, 그리고 체온, 이동, 실내 위치를 파악해서 사용자가 어떤 시간대에 그리고 또 장소에서 어떤 활동량을 보일 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용자에게 건강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소아자폐나 비만, 노약자,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 자신이 어떤 장소나 어떤 일, 또 누군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파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세 번째 왼쪽 아래 부분에 있는 플랫폼은 스텝 조키. 영국 정부의 후원을 받고 만들어진 프로젝트 스텝 조키는 층계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식품 포장지마다 적혀져 있는 섭취 칼로리양, 그리고 레이블에서 해서 만들어진 이 서비스는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하는 앱과 그리고 자신의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웹사이트, 그리고 또 건물마다 층계 이용 시에 소모되는 칼로리 양을 표시한 포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포스터가 부착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누군가가 직접 층계 이용 시 소모되는 칼로리량을 계산해 본 뒤에 이를 보고할 수 있는데요. 그 정보는 곧 포스터로 만들어져서 해당 층계의 옆에 부착하게 되죠. 영국이라는 배경과 프로젝트 내용을 볼 때 영국의 서비스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례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아래쪽 플랫폼 앱의 이름은 큐. 귀엽네요. 최근 들어서 걸음 횟수나 심박동수를 알려주는 헬스케어 센서들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와 더불어서 많이 출시되고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Q는 일반적인 헬스케어 센스들보다는 훨씬 전문적인 건강 체크가 가능한 가정용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만도,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뭐 염증,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또 결과까지 기다리기는 어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인데요. 이제 스스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플랫폼이 아닌가. 이 큐는 3인치 크기의 기기와 일회용 검사 카트리지, 그리고 스마트폰용 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채취한 피나 타액, 그리고 코 면봉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분석하게 됩니다. 겁쟁이들은 못하겠는데요. 피를 내가 혼자 스스로 채취한다고? 약간 두려워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이 큐 자체가 병원의 건강검진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겠으나, 건강검진보다 훨씬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스스로 집에서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매력적인, 예, 차별성, 뭐 경쟁력, 그리고 서비스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암 환자들이 스스로 암 치료를 이기도록 도와주기 위한 가상의 게임인데요. 지금 어린 소년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게임에서 암 환자들은 실제 암 치료 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가지고 몸에 침투한 암세포들을 죽이는 6가지 종류의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앱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암 환자들이 이제 화학요법이나 항생제 치료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 뭐, 플라시보 효과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뭐, 이러한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굉장히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지고요.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대해 환자들이 두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게임을 활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파이낸스. 곰처럼 느리지만 우직한 변화의 움직임, 새로운 경쟁 구도의 등장. 자,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맨 오른쪽 위, 원래 전자지갑이네요. 쉽게 생각하면 모든 원인은 이제 모바일에 있다. 50년대부터 생각해 오던 전자지갑이 그런 상상이 현실화된 데는 모바일의 대중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뭐 전자화폐나 지불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전에 나타난 것들이 있죠. 근데 최근 들어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전자지갑 서비스는 금융의 경계에 대한 어떤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금융 분야에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로 인해서 고객과의 어떤 활발한 상호작용, 그리고 모바일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가 더 협업적이고 유연하게 바뀌어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앱은 사용자가 받는 사람의 이메일이나 폰 넘버를 이용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 이체를 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모바일 포토 밸런스 트랜스퍼, 신용카드 고객이 폰으로 이제 카드에 사진을 찍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은행에서 US뱅크 카드로 잔금을 이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은행의 크기보다 훨씬 작은 3분의 1 크기의 지점을 통해서 금융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앞으로 이제 은행 지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아이템이죠. 뭐 ATM 기계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은행을 방문한 고객 스스로가 ATM을 이용하다가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직원이 와서 도와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리고 직원에게 모든 걸 맡기던 형태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네요. 종이가 없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서 고객에게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커머스. 첫 번째 아이템을 좀 보면 아래 소개하는 세 개의 기업 모두 온라인에서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커머스에 기반한 이들 기업은 이제 과감하게 온라인에서 한번 실제 경험을 해보고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고 있죠. 뭐 고객이 니즈에 기반한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고 하지만 또 실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경험은 오프라인 매장만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아이템을 좀 살펴보면 뭐 맨 위에 사진을 좀 보면 매장 내 설치한 비콘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동선을 파악하고 또 구매 이력, 그리고 상품 추천 등을 해주는 이 앱.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건 가정 내 특정 장소에 가면 미리 설정된 앱을 자동으로 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포트에 고객이 다가가면 타이머 앱이 띄워진다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 그다음 아래쪽에 보면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베이가 직접 팔아주겠다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앱은 아마존 카트라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좀 힌트를 느낄 수 있는 트위터 해시태그, 그러니까 트위터를 이용하는 중에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퍼가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해시태그를 붙여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죠. 물론 이때 트위터에 자신의 아마존 계정이 연동되어 있어야 하고요. SNS 이용 중에 마음에 드는 상품, 또 공연, 컨텐츠를 발견했을 때 실제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 포털에서 검색을 하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존은 트위터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이 과정을 짧게 축소시킨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뛰어난 아이디어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SNS 이용 중에 원하는 상품을 끊김없이 구매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 앱입니다. 자, 끝으로 커넥티드 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IT 스마트 기기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모바일 기기. 이 프로세스를 보면 자동차 상태를 모바일 기기로 조회하고 그리고 원격 시동, 차량 위치 찾기, 운행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그다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차량 진단, 경비 이력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모바일 기기 내 서비스가 차량 내 서비스와 연동되고 그리고 모바일 기기와 차량 내 시스템이 동일 플랫폼으로 통합이 된다는 이런 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이 될 거라고 전망할 수 있죠. 두 번째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그 일본의 그 자동차 메이커 그 혼다에서 테스트 중인 이 스마트 웹은 실제로 지금 이제 구현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교통 체증 시에 앞차와의 일정한 간격 유지를 좀 시켜서 급정거나 급출발에 따른 교통 체증 이런 가중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연구뿐 아니라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통합 컨트롤러.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대부분 터치 스크린이나 전통적인 아날로그 버튼을 선호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은 하나같이 통합 컨트롤러를 탑재하고 있죠.
이제 가장 극단적인 터치 스크린을 작용한 테슬라와 독일 자동차 이제 3사를 좀 살펴보면 어, 어, 테슬라는 초기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제 우리는 또 이미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를 한눈에 봐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 뭐 결론적으로 자동차의 본연적인 기능을 조작할 때는 통합 컨트롤러가 더 유리하고 자동차를 일상생활의 연장이라고 볼 때에는 테슬라의 터치 스크린이 훨씬 또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교시까지 자, 11주차 강의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